북한은 이전에도 남북 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금강산 관광시설,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등 상징적인 시설을 폭파하거나 철거해왔습니다. 모두 다 막대한 우리 세금이 투입된 시설들이죠. 무인기 사태를 기점으로 세지고 있는 북한의 대남 위협, 외교안보팀 김세희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선 기사를 보면 동해선과 경의선 폭발 장면이 우리 군의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북한이 이미 지난 9일에 성명에서 한국과 연결된 모든 도로와 철도 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네네. 우리 군도 감시 장비로 동향을 파악해 왔습니다. 지난 10일부터 북한 인력들이 아스팔트를 삽과 곡괭이로 찍고 드러내는 작업을 진행한 것도 식별했는데요. 영상을 보면 상당히 가까운 곳에서 폭파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폭파 지점들 가림막에서 최소 100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약 20m 폭의 경의선, 동해선 도로에서 길이 70m에 달하는 구간에 TNT 폭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폭발 규모가 생각보다 좀 작다라는 말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미 도로는 이전부터 단절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종의 보여주기 쇼 아니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군 관계자는 수십 미터 길이 도로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봐서 어마어마한 양을 넣어 폭파하려나 추측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로 중간중간 부분을 폭약으로 깨고는 굴삭기와 덤프트럭으로 파편을 걷어낸 정도였습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말 경의선, 동해선 도로 주변에 지뢰를 매설했고 올해 초에는 도로 펜스나 도로 가로 등을 철거해왔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렸던 북한의 국방안전협의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소집이 된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태껏 확인되지 않는 새로운 형식의 회의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북한판 NSC라고 표현했는데 NSC는 대통령을 비롯해 최고위급 회의체가 모여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곳입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회의를 처음으로 소집하며 무인기 사태가 중대한 사안이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북한으로서는 비상사태라고 보여져요. 평양의 중구역이라고 하는 핵심 구역이 뚫렸고 노동당 본부청사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머리가 뚫린 거거든요. 이 회의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아무래도 북한의 군 핵심 실세들이 다 참석했겠죠. 네, 맞습니다. 군과 정보당국, 대남 공작기관의 수뇌부라고 불리는 인물들 모두 모였습니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리창호 정찰총국장이나 리영길 총참모장은 직접 한국에 대한 도발 지시를 바로 내릴 수 있는 인물로 꼽히는데요. 과거 천안함, 연평도, 목함 지뢰 도발도 배후에는 당시 정찰총국장 김영철이 있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추가 도발을 결심하지는 않았을까요? 보시다시피 그 앞선 리포트에서도 국방안전협의회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북한의 모든 행보는 지난해 말 선포했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대내외적으로 고착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우려되는 부분 핵실험입니다.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김 위원장 지시만 있으면 며칠 안에 핵실험을 감행할 수준으로 준비 마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었는데요. 네. 또 최근 미국의 책임론까지 들고 나왔기 때문에 북한이 처음으로 ICBM을 90도가 아닌 정상 각도로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또 무인기를 발견하면 참변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충돌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대책회의에서 탈북단체 중심으로 한 대북전단 살포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책회의 이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접경 지역인 고양, 파주, 포천, 연천에 순찰 활동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김세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